네, 소개받은 장호순 교수입니다. 원래 이 강의를 두 시간 강의로 준비를 했는데 1시간은 또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셔야 돼서 좀 강의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여러분들이 충실한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문방송학과 교수이고 제 분야는 언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하는, 소식을 접하는, 세상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파악하는 수단으로서의 뉴스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오늘은 이것이 이제 지역적인 관점에서 이런 뉴스가 왜 중요하고 이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이 왜 필요한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많이 넘어가야 될 텐데 앞부분은 이제 지역 언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제가 여러분들 설문지 드린 게 있는데요. 설문지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지금 기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기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지는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흥지역에 관한 뉴스는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에서부터 전혀 중요하지 않다. 5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한 이유를 아래에 간략히 적어 놓으셔서 이따 토론할 때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시흥 지역에 관한 뉴스를 주로 어떻게 알게 되는가? 아마 여러분 오늘 텔레비전도 보셨고 인터넷도 하셨고 휴대폰도 뭐 체크도 하셨고 카톡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시흥 지역에 관한 뉴스는 어떤 경로로 알게 되는가?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언론이 아닌 우리가 그것을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제외하고 시흥 지역에 있는 언론으로부터 시흥 외의 경기 인천 지역의 언론으로부터 아니면 서울 지역의 언론으로부터 또는 언론이 아닌 주변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그 밖에 다른 게 있으면 그 하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그 문항인데요. 시흥 시민들에게 시흥 지역에 관한 뉴스를 알려주는 언론이 필요하냐? 물어봅니다. 필요하다고 동의하시면 그 이유를 적어주시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면 그 이유. 그래서 3번과 4번 문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답해 주시면 됩니다. 5번과 6번 문항도 마찬가지고요. 시흥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 줄 권리와 이익이죠. 권익을 대변해 준 언론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필요 없다면 그 이유는 그래서 역시 5번, 6번 문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그래서 즉 그 3번에 답하시고 5번에 답하신 분들은 7번의 답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시흥 지역에 뉴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언론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필요 없다면 만들 필요도 없고 발전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간략히 제가 한 2, 3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서 이따 제 강의가 끝나고 각자 그 자기 답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고 비교를 해보시고 한 분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이따 그 각 조별로 어떤 설문 문항이 나왔고 어떤 의견들이 개진됐는지 간략히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지방 주민자치를 하려면 분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도 바꾸어서 지방 분권 개헌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 정착사회 이제 우리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옛날 같지 않은데 자꾸 옛날식으로 사고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럼 자치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토론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강의할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언론학자이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지역 차원의 언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일단
여러분들 지도가 필요하다면 어떤 지도를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세계 지도일까요? 대한민국 지도일까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에 있는 지도일까요? 그럼 왜 내비게이션 지도를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자, 옛날에 여러분들 자동차 면허 처음 따고 또는 자동차를 처음 구입했을 때 모든 차 뒷좌석에 있던 책이죠. 이 책을 발행했던 그 출판사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시대는 지나긴 했지만 그럼 지도를 이제 보지 않는 건가요? 지도를 계속 보죠. 저도 시흥시청 찾아오는데 제가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데 여기 찾아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길을 잘못 가긴 했지만 잠깐 바로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왜? 편리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비게이션 지도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계 지도입니까? 전국 지도입니까? 지역 지도입니까? 지역 지도죠. 내가 살고 내 차가 있는 지역의 지도. 그것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걸 원하지 사람들이 전 세계가 다 들어있는 세계 지도나 대한민국 시군구가 다 들어있는 그런 지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용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야 될 거고,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선거 때가 되면서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하셔가지고 큰 정치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자, 그러면 누가 뿔이 난 거,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은 누굽니까? 부천 사람과 인천 사람들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제? 그래서 부천 사람과 인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시흥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명예회복, 중요한 말. 명예회복을 누가 시켜줘요?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라는 게 필요하다라는데 이런 부분들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때 언론이 왜 필요하느냐? 이부망천이라는 걸 여러분들 누가 전달해 줬어요? 언론에서 전달해 줬어요. 언론이 없었다면, 자, 그런 말을 사석에서 하고 넘어갔다면,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언론이지만 명예를 회복하려면 누가 해주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언론이 해줘야 돼. 근데 해주고 있나요? 누가 해줄까요? 정말 해줄까요? 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우리 주민 자치한다면서 우리는 지방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보수 진보는 아니고 지역별로 나눠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가 크지만 지방 분권하는 헌법을 만들자. 그래서 지방 분권 국가를 하자라는 데는 국민의 거의 7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중앙 중심으로 서울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지방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다른 지역 사람들이 결정하는, 자, 이런 거는 이제 시대착오적이다. 맞지 않는다. 자, 이런 데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공약은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대동소이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지역정책, 지방분권 정책도 커다란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지방분권이 가능하느냐 한 겁니다. 지방분권이. 그래서 헌법 만드는 줄 알았는데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분권이라는 얘기가 나온 기본적인 이유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 분권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1960년대, 70년대와 지금은 현격하게 다른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다르죠. 세월이 지났고.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를,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시흥이 고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시흥이 고향이신 분 한 분밖에 없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 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다 타향살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타향살이가 무엇은 중요하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대부분 경상도 이분은 파주고 경상도 사람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장관을 임명할 때 중요한 게 어디 출신이냐를 따집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가 고향이냐를 따집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적어도 수도권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관된 사람들도 제가 또 이번에 봤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다 고향이 수도권이 아닌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과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다릅니다. 앞으로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 계획이 있으신 분 손 들어요. 타 지역에 이주해서 사실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서 뼈를 묻는 거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는데 이제 굳이 시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왜 움직였느냐? 왜 고향을 떠나왔느냐? 대부분 우리나라의 이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60년대, 7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촌향도라고 해서 농촌 지역을 떠나서 도시 지역의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몰렸어요. 심지어는 무작정 상경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죠, 무작정 상경.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옛날에는 무작정 상경이라는 걸 했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직업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차 타고 서울 가가지고 일자리를 찾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20세기 한국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입니다. 식민지 때문에, 전쟁 때문에, 산업화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주했습니다. 저희 또래가 좋아하는 가수들 중에서도 고향을 부른 가수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0년대 성장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뭔가 고향을 떠나와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있었지만 이제 80년대, 90년대 접어들면서는 이런 정서들이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고향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고향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아니죠. 어린 시절 부르던 동요, 고향의 봄, 고향 생각, 고향 땅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린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나의 살던 고향은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주공 아파트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은 고층 아파트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황금 연휴 되면 황금 연휴는 대부분 설 연휴, 추석 연휴죠. 그럼 어디 갑니까? 고향 가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많아요? 해외 여행 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왜 해외 여행 갑니까? 고향 조상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조상을 무시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에요. 굳이 갈 고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고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왜? 고향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있어봐야 먼 친척, 사촌, 팔촌 정도. 고향, 부모님의 묘소가 있다면 그 정도 가볼까? 그것도 없다면 이제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출신이다라는 건 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나의 상관은 거의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런데 왜 대통령하고 장관들은 출신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저 도시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 정착해서 그 도시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부망천, 뭐 서울에서 부천으로 인천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부천 사람들이 부천 내에서 움직이고 서울 사람들이 서울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지난 100년 동안은 고향을 떠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예외적인 시기였어요. 그 전에 조상세대는 그 마을에서 살았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후손들도 계속 그렇게 살 거라는 겁니다. 지난 100년만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 지금 너희 부모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사느냐 물어봤어요. 이건 뭐 이 조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것은 미국은 땅덩어리도 굉장히 넓고, 부모가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랑 멀리 떠나서 굉장히 먼 데 살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나 추수감사절 때 그냥 간신히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부모님 만나서 뭐 인사하고 이러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성인들이 자기 부모와 떨어져 사는 거리가 30km예요. 평균 30km 내에, 자동차로 30분 내에 자기 부모가 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대부분의 성인들은 부모가 태어난 것, 부모가 살던 것, 부모가 자기를 키워준 곳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명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그리고 태어난 곳에서 지금 살다가 죽고, 내 자식도 자기가 지금 성장한 곳에서 살다가 죽는다면, 결국은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까? 고향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이사갈 지역이 중요합니다. 시흥시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고,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쾌적하고, 시흥시의 환경이 얼마나,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강남 8학군의 아파트 값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신문이나 방송이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시흥시의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강남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건가 봐요. 항상 강남에 재개발하고 뭐하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가 주민자치라는 것도 분권이 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하는 언론에서, 뉴스를 체크하는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KBS, MBC, SBS, 동아일보, 조선일보 암만 뒤져봐야 시흥시에 관한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제 그런 언론 매체에서 시흥시를 다룬 것은 서울대 이전과 관련돼서,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언론은 다른 지역의 언론입니다. 시흥 사람들이 만드는 언론이 아니라 타 지역의 언론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흥 지역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뭐 지방자치 체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주민자치를 한다라는 것은, 즉 분권을 한다라는 것은 주민자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인은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고, 지방정부와 정당이나 시민단체, 언론, 자, 이런 집단들이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부망천 해가지고 인천 사람들과 부천 사람들이 명예회복을 하려면 부천 시민이나 인천 시민들이 각자 개개인들이 나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지역의 권익을 대표하고 우리 지역을 이제 잘 만들자라는 그런 조직적인 활동을 해야지 가능한 거지.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자, 그러한 대표자들이 이런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정당은 우리가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정당한 대표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시장 새로 뽑았고 시의원, 도의원 다 새로 뽑았죠. 반면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만 맡겨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언론에게도 도덕적인, 암묵적인 대표권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비교적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하면 그래서 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시청, 구청에서 하는 게 지방자치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지방자치의 일부인 지방행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자치구조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와 자치. 그래서 선거 아까 말한 행정자치만 하지 말고 주민도 참여시켜가지고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주민자치회의도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만들지만 대한민국 어디도 어느 지역에서도 원래 의도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설명드리는데요. 그래서 시민단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민단체, 무슨 참여자치 이런 이름으로 시민단체를 만들지만 그 형편이 자영업자들이랑 비슷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특징, 여기 그런 분들도 대부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개업하는 날 손님이 제일 많아요. 개업하는 날. 아는 사람들 다 도와주려고 또 축하하려고 많이 오죠. 근데 개업하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창립 때에만 막 하지만 창립 때 하고 날 때 사람들 좀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흐지부지 없어져. 그 주된 이유는 제가 주민 참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참여라는 것, 자치라는 것에 중요한 참여라는 것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우리가 지금 지지난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태극기 부대도 있었고 촛불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 드물게 그런 사람들, 일반 국민들의 참여, 행동 자, 세상을 바꾸는 데 매우 커다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참여를 하려면 이 참여라는 것은 촛불 시위에 나가든지 태극기 집회에 나가든지 내가 그냥 정치적인 의견으로서 동조하는 것 외에 실제적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건데 이 참여를 하게 되려면 반드시 사전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민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정보가 있어. 촛불 시위를 왜 하는지, 탄핵을 왜 해야 되는지, 탄핵을 왜 하면 안 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가서 으쌰으쌰 할 거 아닙니까? 태극기를 휘두르든지 촛불을 켜든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 알아야 돼. 근데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많이 있죠. 텔레비전에서 많은 게 나오고, 근데 우리가 그 정보들을 다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뉴스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을 끌어야 돼요. 관심만 끄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공감하거나 반대하거나 어떤 결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겠다. 아니면 나는 촛불 시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래서 여기에 가신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탄핵에 공감하는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여기 갈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행동에 올리기 위해서는 정보 습득, 관심, 공감이나 반대 이런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다 많이들 투표하셨을 텐데 자, 투표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후보자들에 대해서 몰라도 됩니까? 어떤 사람이 시의원 시장이 될지 모르고 가가지고 그냥 찍어줄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최소한 이번 선거라면 어느 당 소속인지 정도는 그래도 알고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데 그들의 능력이나 공약이 이게 어떤 것들인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어느 당 후보로 출마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찍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출신지가 어딘지, 경력이 무엇인지, 공약을 내는 게 무엇인지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지지하거나 반대할 후보자들이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이 되면 돼야 되겠다라고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투표하기 전에 사전 여론조사를 하면 뭐 이번 지방선거도 한 80%가 투표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0%밖에 안 됐어요. 20%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상.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 투표할 의향들은 있었지만 이 중에서 관심이나 공감 부분에 대해서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에이, 차라리 친구들이랑 놀러가지, 집에서 낮잠이나 자지, 텔레비전이나 보지 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투표 불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정보와 관심과 공감을 갖게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언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선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선거 공고 있죠. 뜯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뜯어보시고 찬찬히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절반. 여러분들은 주민자치위원을 할 정도로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일단 보고 확인하고 뜯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바로 페이지 휴지통으로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고 재미있을 것 같지도 않고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은 결국은 뉴스, 언론의 영향력. 그래서 인천 사람, 부천 사람들 전혀 지역에 관심이 없다가 누가 우리 지역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분개하고 야, 우리 뭘 해야 되겠다.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라는 게 결국은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오늘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신문을 보시거나 방송을 보시거나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오늘 뉴스를 안 보신 분 손 들어요. 한 분 정도. 절에 있다 오셨나 봐요. 자, 그래서 뉴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제쳐주고 특히 50대 이상 가면 인터넷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뉴스를 체크하는 겁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내는 것도 뉴스고요. 친구들이 카톡으로 뭐라고 하는 것도 뉴스입니다. 아들, 딸들이 문자를 보내는 것도 뉴스예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끊임없이 새롭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인간은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누구나 다 뉴스를 이용하고 뉴스 없이는 못 살고 그런데 문제는 뉴스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는 건데요. 뭐 북한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아직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하철역의 벽보판에다가 신문을 붙여놓고 봅니다. 여기는 어때요? 뭘 가지고 지금 뉴스를 보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은 어때요? 같은 뉴스를 볼까요? 다른 뉴스를 볼까요? 이 사람들은 같은, 그러면 여기 평양신문 같은 뉴스를 보는 거죠. 반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뉴스를 본다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무슨 태풍이 와가지고 뭐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덮친다라고 한다면 전 국민이 같이 볼지 모르지만, 또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 국민이 같은 뉴스를 볼지 모르지만, 그런 뉴스들은 아주 예외적이고 다 각각 다른 뉴스들,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뉴스를 각각 골라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서 넘어가면 이 뉴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게 가치가 있느냐, 그럼 어떤 게 뉴스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게 뉴스가 되느냐. 여러분들 다음이나 네이버 휴대폰을 치면 거기 한 10개 정도 뉴스가 올라와 있죠. 거기에 올라와 있는 뉴스는 사람들이 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매우 높죠. 근데 거기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찾아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뉴스라는 것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각각 필요로 한 뉴스, 선호하는 뉴스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각각 선호하는가 봤더니 크게 6가지 정도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딱 눌러가지고 읽어본다. 이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읽어보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향력.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그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것, 태풍입니다. 태풍이 한반도로 온다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죠. 또 하나, 여러분들 텔레비전 뉴스 막 굉장히 오래 하면, 예를 들어 남북 정상회담 텔레비전 뉴스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1시간 동안 그 뉴스만 해요. 근데 그 뉴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반드시 뉴스를 끝나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뭐래요? 또 다른 뉴스를 하죠. 기상청, 날씨. 모든 언론기관에서 날씨를 해줘요. 왜? 날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날씨는 관심이 있는 것,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런 자신들에게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중요한 뉴스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뉴스는 뭘까요? 여러분들 건강에 관한 뉴스나 여러분들 자녀들에 관한 뉴스가 가장 영향력이 큰 뉴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사람마다 영향력 있는 뉴스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근접성이에요. 이 뉴스가 나와 가까이 있는 곳,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관심이 있어요. 태풍이 프라피놀이라는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시흥으로 올라온다. 그럼 관심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관심이 높은 거죠. 부산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태풍은 관심이 없는 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그게 어디서 일어났느냐? 강진에서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들이 호기심은 가지만 위협은 느끼지 않죠.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뭐 범인이 잡혔대, 범인이 죽었대 하고 넘어갑니다. 시흥에서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강진에서 일어난 거랑 시흥에서 일어난 거랑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뉴스입니까? 매우 다른 뉴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한 뉴스예요? 시흥에서 일어나는 게 훨씬 중요한 뉴스. 똑같은 살인사건이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근접성,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빨리 신속하게 뉴스, 전달하는 뉴스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뉴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뉴스는 매우 유익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체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심심해서 뭔가 재미있는
인생의 지루함을 달래줄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갈등이나 신기하거나 저명한 사람들의 뉴스를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사람마다 필요한 뉴스가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당연히 아까 제가 살인사건의 예를 보여준 것처럼 지역마다 또한 다르다.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서 뽑은 선출직 후보자들이 각 지역마다 동일합니까? 각 지역마다 다릅니까? 각 지역마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안양시나 안산시에 가서 투표하지 않습니다. 안양시장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시흥시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제 첫 번째 강조한 것은 이제 우리는 지역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지금 설명드린 것은 그런데 각 지역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뉴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뉴스는 지극히 드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아니면 또는 뭐 태풍이 우리나라 전국을 강타하든지 아닌 이상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뉴스, 중요한 뉴스는 지역마다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뉴스를 얻는 데 사용하는 언론은 이런 지역 뉴스를 거의 다루지 않아요. 시흥에 관한 뉴스가 여러분들 KBS나 MBC, SBS나 또는 네이버, 다음 이런 데 탑뉴스로 올라가려면 강진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바로 뉴스가 되고 그리고 여기 기자들이 막 몰려올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 시흥시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기 우리나라의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들이 미안하지만 아주 관심이 없어요.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시흥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자치분권 국가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자치분권을 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언론이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 집중도를 보면 우리 인구가 한 절반 정도가 인구 한 20% 정도가 서울에 살고 있고 수도권에 한 50% 정도가 살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것들 정도를 보면 뭐 그 예금, 대출 이런 것들 70%가 서울에 몰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 집중도도 제일 높은 게 한 40%밖에 되질 않아요. 여기 집중도를 보면 서울 집중도 예금 같은 경우에 서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예금의 5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대신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뭐도 많아요? 대출도 많아서 빚도 많아요. 그게 그거예요. 사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를 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분야를 봤을 때. 반면에 언론,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은 이게 우리가 이제 방송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율을 보니까 86%가 서울에서 땄어요. 그래서 KBS 수신료 같은 것들은 20%밖에 받지 않는데 방송산업은 방송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쓰는 건 다 서울 사람들이 가져간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언론이라는 것은 다 서울에 있는 거예요. KBS, MBC 같은 TV 방송사도 서울에 있고, 종편도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문사들도 다, 종이신문사들도 다 서울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방송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방에도 방송이 있고, 미안해도 시흥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으로 가면 그나마 좀 방송이 있어요. 뭐 충청도에도 방송이 있고 경상도에도 방송이 있고 따로 방송이 있어서 해당 지역 뉴스를 해줘요. 그래서 9시 뉴스를 하다가 한 40분 정도 하면 20분 정도는 전국 뉴스를 하고 나머지 20분은 자기 지역의 뉴스를 해줘요. 수도권은 그것도 없어요. 수도권에서 그런 지역 뉴스만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 OBS라는 방송,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방송사이기도 한데, 방송이 있긴 있지만, 보는 사람이. 자, 근데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봤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셨을까요? 내가 쉬운 지역에 대한 뉴스 모르고 살아도 지금까지 사는데 전혀 문제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매우 비정상적이고 병적이다. 사회구조 쪽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최근에 선진국 26개국, 우리 OECD 국가군이 선진국이라고 하죠. 그 29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뉴스를 보는가를 비교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6개국 전체에서 보면 가장 관심도가 높은 뉴스, 매일매일 보는 뉴스는 매일매일 뉴스를 보는 건 다 똑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근데 관심도가 높은 뉴스가 뭔가를 봤더니 가장 관심도가 높은 뉴스는 지난 건데 26개국 전체 평균이 63%가 지역 뉴스. 자기 지역의 뉴스. 미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아일랜드 사람도. 그래서 전국 뉴스나 국제 뉴스보다 자기 지역의 뉴스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거의 절반 수준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관심도가 크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문지를 보시고 토론했을 때 왜 우리들은 지역 뉴스에 관심이 없나? 아니면 정말 관심이 있는데 볼만한 뉴스가 없는 거. 한번 여러분들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역 뉴스 관심도는 아까 그 데이터를 봤지만 어쨌든 뭐 큰 차이 없이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지역별로 또는 여러 다양한 계층 나이별로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어디 지도일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 지도입니다. 이거는 일본 지도. 제가 뭐 이제 외국과 어쨌든 우리가 비정상이다라는 거. 아까 여기 나온 평균치가 커다란 차이가 났죠. 그래서 이걸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두 나라의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도쿄가 있는 거고요. 일본의 방송사들의 위치입니다. 일본의 방송사들의 위치.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 방송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여기는 미국이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게 방송국 단위입니다. 여기에 방송국이 하나 있고, 여기에 방송국이 하나의 번역이라서 여기에 각각 지역 방송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 지역에 필요한 뉴스,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시흥이 지금 인구가 얼마인가요? 한 30만 되나요? 45만. 그럼 방송국이 한 10개는 있을 겁니다. 미국 기준으로 한다면. 지역 방송. 자, 이 방송국들이 하는 것들은 무엇이에요? 그 지역의 뉴스를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해 준다라는 거예요. 인천 사람들, 부천 사람들 지금 뿔이 났지만 그 사람들의 권익을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대변해 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니야라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할까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의 뉴스를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키면 CNN, BBC 같은 방송도 보고 중국 방송도 보고 전 세계 방송들을 이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해외 가면 해외에서 국내 뉴스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언론,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들은 신문사, 방송국 가리지 않고 여전히 다 지역 단위로 방송하고 지역 단위로 신문을 만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역에서 지금 지역의 방송을 이용하는 비율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봤더니 77%만. 지역에 있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등등등 다양한 언론 매체들을 이용을 해서 지역 뉴스를 입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 뉴스보다 전국 뉴스 나중에 하는 지역 뉴스에 오히려 시청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시청률,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는 2,500원 내는데 한국에서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냅니다. 시청률. BBC 시청률 10만 원 정도 내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화가 많아요. 이게 10만 원 내는데 제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가장 커다란 불만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BBC라는 텔레비전 방송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우리 KBS에서 갔다가 자기네들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다 BBC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방송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BBC 너희들 아프리카 가서는 그렇게 잘 만들고 이라크 전쟁 이런 거 잘하는데 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의 뉴스는 없느냐. 그게 가장 큰 불만이에요. 그래서 BBC에서 그래 그럼 지역 방송을 더 늘려주겠다. 거기에 돈을 더 투자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마찬가지. 영국인, 독일인 실질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탄탄한 지역 언론에 기반을 두고 다수의 지역 언론들이 각 지역마다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몇 안 되는 전국 단위의 언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국 단위 언론만 부지기수로 많고 지역에는 언론이 없다고 하면 좀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이용자가 없는 이런 현실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언론은 MBC, SBS, KBS 이런 또는 YTN 또는 뭐 이런 종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시흥시에는 어떤 언론이 있는지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한 번이라도 접해본 적이 있으신 분 손들어요. 시흥 자치신문, 시흥신문, 주간시흥, 시흥저널, 시흥뉴스라인, 시흥뉴스, 시흥일보, 시흥시민신문, 시흥타임즈, 시흥해석이 하나라도 접해본 적, 읽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예.
이제 내려주세요. 예. 저도 지금 오늘 여기 와서 봤더니 시흥신문 또 그러면 뭐 시흥 뉴스라인 이런 신문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은 아주 예외적인 그룹이라 미안하지만 시흥 시민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신문 시흥 지역 언론을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할 정도로 지역에 대한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그런 분들이지만 일반 시흥 시민들 기준으로 본다면 공짜로 나눠주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시흥 지역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만드는 언론사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조사하는데 여기 있는 게 거의 10개가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없어진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인터넷으로 똑같이 시흥 지역의 뉴스를 전달하는 신문사가 9개입니다. 같은 뉴스를 이거 새로운 시장 취임했고 뭐 이런 뉴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언론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한다. 제 기능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지역의 뉴스를 필요하다라고는 아마 제가 추측컨대 대부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다 표시하셨을 겁니다. 그런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지역 언론을 이용하고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탓이 아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있긴 있지만 우리 지역의 뉴스를 다뤄주는 언론이 9개, 10개가 되지만 미안하지만 시흥 시민들은 이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 우리 아까 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수도권에 정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군사 독재 시절이고 중앙의 권력이 또는 서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서울에서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전국을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에서 일어나는 뉴스가 중요했습니다. 지방 사람들에게, 부산 사람들에게, 대구 사람들에게 또 자기 자녀나 친구, 가족들을 다 어느 집 말 할 것 없이 수도권으로 보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면 자치구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 하나 빠지지 않고 다 한국으로 가족들 돈벌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연면족 조선족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 살지도 않지만. 왜? 가족들이 거기 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중앙에서 서울에서 일어나는 언론들이 어떤 뉴스를 다루는지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권력을 분산해서 민주주의가 되고 분권을 하는 사회가 됐다면 그리고 이제 서울로 타 지역으로 이사가서 더 좋은 일자리, 더 살기 좋은 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고 저는 한 몇 달 전에 우연히 강남을 자동차로 지나친 기회가 우연히 있었습니다. 사당동을 가야 되는데 강남을 지나다니면서 여기가 그렇게 집값이 비싼 동네구나. 제 생각에 한 10년 만에 거길 지나가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집값 비싼 티는 하나도 안 나요. 차는 밀리고 압구정에 그 비싼 아파트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 충남 아산의 요즘 신축한 아파트보다도 훨씬 애들 말로 후진 것 같아요. 시흥에 오면서 지금 많은 고층 아파트들 서는 거 봤는데 삶의 질, 주거 환경 순에서 서울 강남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쾌적하고 공기도 좋고.
그건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중앙을 바라보고 중앙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질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만큼 내 지역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지역의 이익이나 명예가 훼손됐을 때 우리 지역을 대표해주는 언론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말씀을 좀 하면, 또 지역 언론이라는 것은 있으면 참 좋은 겁니다. 제대로 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 정보 교류를 해주고요.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뭐 시흥에 어떤 지역 주민들 간에 어떤 합의를 봐야 할 사안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 내 갈등 사안을 토론이나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뭘로예요? 플래카드 붙이고 머리띠 두르고 시장실, 구청장실 가가지고 자리고 막 때려 부시고 이런 물리력으로 해서 뭔가 목소리 센 사람이 이기는 지역사회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토론이라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권력감시. 이번에 민주당 출신 그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대거 당선됐는데요. 여태까지 뭐 한 통계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 중에서 적어도 10%, 20%는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에 갈 겁니다. 지금까지의 트렌드라고 본다면. 앞으로 더 할지도 몰라요. 왜? 의회와 단체장들이 대부분 이제 그 한 정당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한 통속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권력 감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이 없는 이유, 지역 언론이 부실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역 언론이 부실하면 제일 유리한 사람은 단체장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지역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언론의 감시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역 내 갈등이나 이런 것들 언론이 있으면 해결될 텐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대부분 지역사회는 스스로 그래서 이구망천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분개하는 이런 시민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맞아 우리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자괴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기력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자부심을 갖고 우리 정말 살기 좋은 데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디 지역 출신인지를 말하죠. 특히 우리 20대, 30대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불만이고 마음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데로 갈 수 있느냐? 미안하지만 못 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에 일자리가 없다고 어디로 가요? 호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더 형편없이 대우받고, 차별받고, 자기 나라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다들 또 가고.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모순적인 지역사회입니다. 지역 언론은 있긴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기가 이용하는 언론은 타 지역의 언론. 그래서 시흥시의 문제를 안산시나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려고 할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흥시에도 10개가 넘는 지역 언론이 있지만 대부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하니까 구독료도 안 거치고 광고료도 없어요. 경영이 부실해. 시청에서 좀 도와주든지 아니면 소위 물주라고 나중에 이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할 만한 사람들이 이 다음에
내가 나중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좀 적자를 감수하고 언론사에 좀 투자하자. 또는 비리 기업인들이 건설사 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언론사 하나 갖고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해. 뭐 등등 이유로 실질적으로 언론이 있긴 있지만 양질의 언론을 만들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지역 뉴스가 필요한데 지역 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지역 언론은 있긴 있지만 지역 언론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론이라는 것, 주민들은 언론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언론이 있지만 사실상 지역 언론은 있으나마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아주 예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받고 언론의 기능을 KBS, MBC, 동아일보보다 더 잘하는 언론사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흥에서는 그런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분권 한다면 시흥 시민들, 시흥의 문제는 시흥 시민들이 결정해야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 우리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언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띤 토론들 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조별로 간단하게 토론 내용, 우리 제가 설문지를 토대로 토론하신 내용을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 뒤에 7조부터. 네,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됐는데 다른 조건의 얘기 들어보면서 정리하면서 발표를 하자. 근데 혹시 만약에 7조를 제일 먼저 발표를 시키는 건 아닐까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먼저 발표를 시키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1번부터 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 1번은 예, 뉴스는 매우 중요하다. 시흥 지역에 관한 뉴스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뉴스를 주로 어떻게 알게 되는가는 가장 많은 건 시흥 지역의 언론으로부터 예, 네. 알게 된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시흥 지역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알게 된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흥 지역에 관한 뉴스를 알려주는 언론이 필요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셨고 네. 필요한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일을 알아야 하니까 또 여러 네. 사람이 함께 공유해야 하니까 네네. 그리고 시흥에 대한 예, 시흥에 대한 소식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좀 알려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언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흥 지역의 권익을 대변해줄 언론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제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이렇게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대변하고 이야기하는 곳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예, 그런 언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7번은 사실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네. 이게 이제 다른 얘기들은 이게 질문에 좀 없었고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이 언론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어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1번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걸로 규결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2번 사항에도 보면 그 시흥 지역의 관한 뉴스를 주로 어떻게 알고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7조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시흥 지역이 언론으로부터 그리고 4번 시흥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네.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그걸로 규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 시흥 시민들에게 시흥 지역에 관한 뉴스를 알려주는 언론이 필요한가 전부 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분분해 갖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네, 그 분분한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셨는지.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과 시정 사항들을 시청에서 동정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그런 정보들이
그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사례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어떤 그런 면에서 한번 그 전체적인 통합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한번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5번 시흥 시민의 권리를 대변해 줄 언론이 필요한가? 이것도 좀 더 필요하다는 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나 그것이 실효성이 높지 않아 좀 더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갖고 이 이익을 챙기듯이 내 이익을 챙기듯이 활용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이건 뭐 막연하지만 뭐 어떻게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네. 시흥 지역에 뉴스를 제공하고 시흥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만들거나 발전시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SNS에 관심이 높아가지고 모든 그 시민이나 지역 주민들이 중앙 언론도 입지가 곤란해지고 있는 상태에 있으나 네. 지역 언론은 설 자리가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여서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각 지역 신문사 자체 개발이나 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관심을 갖고 지역의 이익이나 네. 사회 활동, 개선점 등을 적극 그 지역 신문에 게재하면서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여갖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그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조 하셨고, 네, 5조. 네. 그 신현동이나 저 군자동은 우리 시흥시에 저기 제일 오래된 터주 지역에 속하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흥시에 뭐 원조라고 할까? 뭐 그렇게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신도심으로부터 그 낙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눈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1번이 그 시흥 지역에 관한 뉴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유는 우리가 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언론에 호응이 되어야 이제 무슨 문제점들을 알 수 있고 개선 방향을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시흥 지역에 관한 뉴스를 주로 어떻게 아느냐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족하나마 시흥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흥 시민들에게 시흥 지역에 관한 뉴스를 알려주는 언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시흥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직 지역 개발이라든가 인구 밀도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안산이나 광명, 부천 이런 데보다 지역이 열세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뭔가 도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의 언론이 이렇게 육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시흥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줄 언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언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지형 지역의 뉴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데 대해서 언론이 필요하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언론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부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겠다라는 과 시민들의 그 호응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종교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1번에서 나에게 시흥 지역에 관한 뉴스는 얼마나 중요한가에서 저희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왜 중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가 사는 데니까, 사는 지역이니까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무슨 변화가 있을지를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에 나는 시흥 지역에 관한 뉴스를 주로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거는 시흥 지역의 언론으로부터도 알고, 때로는 시흥 지역 사람들이 어떻다더라, 뭐 어떻다더라 하는 그 근거가 있거나 없거나 한 그런 얘기로 알고, 또 가끔은 조정식 국회의원께서 그 국회의원 활동 보고를 저희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OBS 뉴스를 통해서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번에 시흥 시민들에게 시흥 지역에 관한 뉴스를 알려주는 언론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 필요한 이유는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지역이니까. 그리고 5번에 시흥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 줄 언론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거기서 당연히 필요하고 그 이유는 우리들의 그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대변해 줄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 무엇이 바로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번에서 시흥 지역의 뉴스를 제공하고 시흥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언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만들거나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만들고 발전시키는 건 제 전공, 저희들의 전공 과목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필요 이유는 지역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아야 우리가 사는데 편안하니까가 필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어떻게 만들거나 발전시켜야 하는가라면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는 지역의 그 특성에 맞는 그런 뉴스, 그런 게 지역 특성에 맞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시민의 소리를 우리가 누구한테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언론이라면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 여러 사람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